네, 여러분, 요즘 4차 산업혁명 많이 얘기하죠. 여기저기 막 채널 돌리면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난리 났어요. 그렇죠? 그 4차 산업혁명이란 사실은요, 인간의 창의성과 예술성이 극대화된 산업이 발전하는 산업이에요. 예전에는 단순 노동이었죠. 그러다가 점점 여러 가지 인간의 과학 문명과 예술성과 창의성이 발달하면서 여러 가지 문화와 문명이 발달하면서 지금은 아주 그 고도로 집약된 산업들이 나타난 거예요. 단순한 일들은 전부 인공지능이나 로봇가 하게 되고, 인간은 순수하게 창의적인 활동을 하는 인간들이 각광받는 새로운 세상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TV에 보니까 어떤 교수님이 나와서 뭐라고 하냐면, 요새 어른들은 너무 힘들다. 자식들이나 제자들이 와서 묻는데요. 교수님,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까요? 어떤 직업을 가질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가 할 말이 없대요. 왜냐하면 예전엔 답이 있었대요. 네가 사법고시를 봐. 그러면 나와서 판검사를 하면 이렇게 굶지 않고 이렇게 살 거야. 또는 너 의사를 해. 그 돈 많이 벌 거야. 공무원을 해. 그러면 이렇게 안정된 직장을 가져. 이렇게 얘기했대요. 근데 앞으로는 비관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은요, 거의 90% 이상의 직업이 없어질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모든 직업을 인공지능 로봇가 대체하게 될 거다. 인간의 그 직업이 한 10% 20%만 기계로 대체돼도 실업자가 여러분 10% 20% 늘으면 어떻게 돼요? 큰일이지. 사회가 불안정해지는데. 그런 판검사의 직업도 사라질 거라는 예견이 왜 나오느냐. 판례를 기준으로 판단하잖아요. 판단을 해도. 그렇죠? 그런데 그 인공지능 로봇, 그 빅데이터 안에 모든 데이터를 다 넣으면 그 로봇을 따라갈 사람이 없거든. 지난번에 알파고와 우리나라 그 바둑 기사가 대결했는데 졌잖아요. 그분이 엄청 잘 두는 분이잖아. 왜? 따라갈 수가 없어요. 바둑판에 있는 모든 곳에 놨을 때 경우의 수를 다 계산한단 말이야. 인간이 막 100년 동안 머리 좋은 인간이 계속 계산할 걸, 이 로봇 인공지능은 0.1초 만에 그냥 계산해 버리는데, 경우의 수를 다 계산한 다음에 제일 좋은 걸 딱 놓는데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100점 100패인 거야. 그래서 그런 단순 또는 지식 집약적인 그런 일들은 전부 기계가 하게 되는 거지. 판단하는 모든 일. 또 하나, 의사분들도, 의사라는 직업도 위험하죠. 지금은 뭐 인간이 다 엑스레이 보고 판단하고 수술하고 하지만 로봇가 하면 더 정밀하죠. 손 떨림이 없어, 일단은. 그렇죠? 수술할 때. 또 하나, 엑스레이 보고 판독하면 그동안의 모든 정보, 엑스레이 판독 정보를 다 넣어주면 어때요? 확률이 훨씬 높죠. 인간보다 훨씬 높대요. 한 50% 이상을 더 잘 판단한대. 병을 잘 짚어낸다 이거예요. 그리고 월가에 있는 투자자들, 승률이 제일 높은 투자자, 연봉이 몇십억 받는 투자자가 일주일 내내 할 일을 인공지능 로봇이 30분에 해버린대요. 그냥. 그러면 누구를 쓰겠어요? 지금 세상이 무섭게 변화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회의 시대가 되는 거고, 어떤 사람은 도태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계가 했던 일, 지식적인 일, 이런 걸 했던 사람은 다 도태되고요. 어떤 사람이 살아남느냐. 기계는요, 창의적인 일을 못해요. 예를 들어 자동차를 빅데이터에 계속 이 자동차 저 자동차 많이 모델을 넣어놓고 새로운 걸 만들어 봐. 이러면 그 중에서 하나 도출해서 만들 수는 있지만, 자동차가 없는데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건 못하는 거죠. 인간보다 알고 보면 창의적인 면에서는 떨어지는 거예요.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 모든 창의성과 예술성은 본성에서 나오는데 기계는 본성은 없거든요. 모든 경험 정보의 집약으로 할 뿐이고, 그 경험 정보로 뛰어넘는 순수 의식인 본성은 인간만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시대, 4차 산업혁명을 뛰어넘는 5차 산업혁명의 시대에는 바로 이 마음 공부된 인간, 깨달은 인간의 시대인 거예요. 본성에서 나오는 그 창의성과 예술성을 따라갈 수는 없거든요. 인공지능도 시도 적어요. 하지만 그 시는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게 아니야. 모든 시를 집어넣어. 인간이 만들어 적었던 시를. 그러면 그 중에 도출해내서 자기가 나오지, 새로운 거 만들 능력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각광받는 인간은 지식형 인간이 아니라 창의성이 강한 인간. 그런데 모든 창의력은 머리에서 안 나옵니다. 본성에서 나오죠. 그래서 아인슈타인도 발명할 때 어떻게 했나요? 아인슈타인이래 참. 에디슨. 이렇게 항상 이렇게 반쯤 졸리는 상태에서 했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모든 발명은 공간에서 나온다 이랬대요. 머리라고 안 하고. 공간이 뭐예요? 이렇게 졸릴 때 이 무의식에서 나오는 거죠. 아인슈타인도 그 얘기를 했죠. 무의식에서,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 공간과 시간을 초월한 마음에서 모든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발달한 인간이 많이 살아남는 시대가 온 거예요. 얼마 전에 보니까 아마존이란 기업에서 실직당한 노동자가 나와요.
뭐라고 하냐면 어느 날 갑자기 통보받았대. 너 해고야. 로봇 대신 쓸 거야. 이랬대요. 그 사장한테 가서 물었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럼 다 해고할 거냐. 그랬더니 당연하죠 하면서 하는 말이, 인간은 아프기도 하고 불평불만은 왜 그렇게 많은지 휴가도 가야 되고 휴가도 줘야 된다 이거예요. 육아 이런 거. 그런데 기계는 아프지도 않지. 전기만 꼽으면 불평불만 하나도 안 하지. 힘도 엄청 세지. 빠르기도 엄청 빠르지. 미쳤어요? 대들지도 않지. 그렇잖아. 그 사람들 입장에서 단순하고 그런 일은 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어느 학교가 나왔더라고요. TV에 보니까. 그 학교는요, 인공지능 로봇이 가르쳐. 이렇게 띠용띠용 이렇게 오면 여기다 이렇게 쳐. 질문을 치면 답이 나와요. 말도 해요. 근데 되게 좋아해요, 아이들이. 왜냐하면 지식을 선생님한테 전달받을 때는요, 선생님은 세상에 한 10번을 가르쳐주면 어때? 짜증이 올라와. 넌 그것 때문에 이러는데, 로봇은 어때요? 100번을 물어도 네 그건 뭡니다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그리고 나를 무시하지도 않고 열등감도 안 올리게 하고, 내가 모르면 한번 다시 복습해도 눈치도 안 봐도 되고, 그렇죠?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요, 학년이 없어. 각자 로봇 하나, 컴퓨터 하나 들고 질문하고 다음 진도 얘가 다 안내해주고 가요. 그러면 거기서는 지식 전달자인 선생님은 아무도 없어. 어떤 선생님만 있느냐? 창의성, 협동심을 기르게 하고 소통시키는 선생님만 있어요. 그 학교에는 보니까. 그래서 아이들을 단체로 같이 소통하면서 단체 활동하는 거 유도하고, 단체 활동하면 뭘 좋은지 가르치고, 그리고 새로운 거 구상하고 만드는 그런 쪽에만 선생님이 빛이 돼서, 앞으로 선생님도요, 지식만 가르치는 선생님은 다 없어질 거예요. 그 학교가 2018년에 한국에도 들어온대요. 아주 인기가 높대. 그게 그 인공지능 로봇을 만드는 회사에서 그 학교 모델을 만든 거야. 그래서 인성이 발달하고 마음이 발달한 선생님만 채용하고 나머지는 인공지능으로 대체했는데, 굉장히 효율성 면으로도 좋고 아이들한테 좋다고. 시대가 이렇게 빨리 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연봉을 많이 주는, 그래서 아주 두뇌 인재들만 모인 회사의 CEO한테 질문을 했어요. 우리나라 기자 가서. 앞으로 어떤 사람들을 뽑을 겁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인재상을 얘기했어요. 앞으로 자기 회사에서 필요한 인재상. 미래 4차 산업의 시대의 인간이죠. 첫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인간. 실패해도 계속 한다는 얘기예요. 모든 성공형 인간의 조건이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 완전 가슴형 인간이에요. 머리형 인간은 좌절해서 할 수가 없는 거지. 두려움이 없는 인간을 원해요. 마음 공부를 통해서 두려움이 청산된 인간. 그걸 원하는 거죠. 두 번째, 소통하는 인간. 타인과 소통을 못하면 필요 없다 이거예요. 앞으로는 지 혼자 암만 잘해도 소용없어. 단체 활동, 협력해서 서로 브레인스토밍하는 사람이 돼야 발전할 수 있다. 한 인간의 머리가 아니라 많은 사람의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는 리더십이 있고 소통하는 인간을 원한다. 이분이. 그 리더십은 소통을 잘하는 사람은 저절로 생기죠. 여러분 어떤 분을 따라요? 나를 이해해주고 내 마음을 공감해주고 잘 화합하고 상부상조하는 인간을 따르잖아. 리더십이 있다는 얘기는 벌써 소통을 잘한다는 얘기고, 그건 이 마음 공부를 통해서 마음이 깨어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창의적인 인간. 그 창의성이 가장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니까 어떤 자동차 회사가 하나 나왔는데 거기는 인공지능 로봇가 없는 회사래요. 직원이 몇 명 안 돼. 10명밖에 안 되는데 엄청 성장세가 빨라요. 그래서 어떻게 운영하나 들어봤더니 재미있어요. 어떤 분이 이제 고객이 발주를 넣는데요. 근데 우리는 같으면 뭐 저 현대자동차 모델 뭐를 주세요 이러면 거기서 대량 생산해서 나오는데 그게 아니에요. 전 세계에 없는 차, 자기 이름으로 된 차 하나를 만들어 달라고 한대요. 예를 들어 나 산악지역에 이렇게 가는데 바퀴도 이렇게 크고 이러이러한 모양으로 이런 느낌인 이런 차를 만들어줘 하고 딱 발주를 넣으면요. 그 회사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인터넷으로 전부 인재풀이 가동되면서 모든 아이디어를 다 모은대요. 수천만 건을 모으는 거지. 그 자동차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재질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바퀴는 이렇게 해서 모든 논의를 모아서 재질, 디자인, 색상 뭐 이런 게 나온대. 로고 하나까지 딱 나오면 그 고객을 오게 해서 그 자리에서 만들어준대요. 3D 컴퓨터로 딱 만들어준대요. 그런 회사가 생겼어요. 앞으로는 옷도 그렇게 딱 자기가 아침에 만들어 입고 나가는 세상이 된대요. 순식간에. 그 창의적인 인간. 그래서 월급을 지급으로 이렇게 한대요. 아이디어를 얼마나 기여했는가. 그러니까 그 회사에 몸이 없어도 전 세계에서 창의적인 인간은 그냥 돈을 어마하게 버는 거지. 딱 아이디어를 냈을 때 채택이 되면은 거기서 이제 월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에는
단순한 작업을 안 하니까 인공지능 로봇가 필요 없고 창의적인 인재를 원하고 굉장히 승승장구하는 회사가 또 하나 나왔어요. 새로운 산업의 시대를 보여주는 거죠. 모든 산업 기술이 극대화됐기 때문에 이제 거의 불가능한 게 없을 정도로, 그리고 아주 빠르고 아주 신속하게 모든 지식 집약이 됐는데, 단 이런 기술들을 전부 융합해서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재가 필요하고, 그런 모든 거를 집약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과 소통하고 리더십을 발휘하고 그 일을 추진할 수 있는 인재가 필요한 거예요.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은. 그래서 한국의 교육은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외국은 한국 학생들이 가면, 서울대 나오신 분이 갔는데 뭐라고 하냐면 처음에 너무 고통스러웠대요. 왜냐하면 아주 유명한 외국 대학인데 학교 수업을 어떻게 하냐면은 교수가 아무것도 안 해요. 전부 단체 그룹으로 해서 토의를 시켜요. 학생이 질문하게 하고 답도 스스로 도출하게 하고 다 토론인 거예요. 근데 한국은 주입식을 하니까 늘 교수가 했던 말만 듣고 교수가 가르쳤던 거 이렇게 문답식으로 적었지. 그게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 때까지 그랬는데, 아니 유학을 갔더니 말을 못한대. 한국인들만 다 꿀먹은 벙어리로 외톨이로 말을. 남들은 그냥 앉았다 하면 토론인 거야. 앉았다 하면 토론. 소통하는 거. 그러다 보면 아이디어가 딱 나오고 이거야 이렇게 하면서 추진이 되고, 그중에는 그 한국 학생이 하나 거기 건너가서 한국 사람 2명이 같이 서로 협력해서 대단한 걸 만들어내서, 그분들은 한 8년 차 됐나 보더라고요. 얘기하더라고. 자기들도 처음에 이거 엄청 고생해서 이렇게 토의하고 서로 소통하는 문화가 우리나라에 없어서 엄청 고생했다고. 앞으로는 여러분 소통하지 못하는 인간은 도태되는데, 한국 교육이 지금 이 지경인데 큰일 났죠. 이걸 보시고 계신 회원님들, 소통하실 수 있는지, 사람들과 소통을 얼마나 하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통 못하는 분은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도태되는 인간이 돼요. 그래서 마음 공부가 중요한 거죠. 마음이 열려야 상대랑 소통할 수 있는데, 너무 두려워서 소통 안 하고 살다가 마음 공부를 통해서 열려야만 가능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특히 젊은 분들 있죠. 아이 때부터 학교 교육이 바뀌어야 돼요. 소통하고 서로 어울리고 서로 도와주고 협력하는, 지금처럼 경쟁 체제로 가니까 마음이 다치죠. 쟤보다 내가 더 공부 잘해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아는 거 안 알려줘야 되고, 이런 이상한 방식의 교육을 하게 되면 큰일 나요. 1, 2, 3등 매기고, 그래서 100등짜리를 막 1등짜리가 무시하고, 100등짜리가 1등짜리보다 잘난 면이 분명히 있는데 브레인스토밍으로 그걸 찾아줘야 되는 시대에 무시하고, 얘는 무조건 1등짜리 말이라면 따라가고, 도태되는 거죠. 어떤 인간이든 다 위대하고 뛰어난데 그걸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다 인정해주고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으로 진입해야 되고요. 새로운 인재상이 필요하고 우리나라에 혁신이 필요한데, 오직 이 마음 공부만이 그걸 알려줄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어요. 새로운 시대의 인재상, 그걸 만드는 게 바로 이 마음 공부입니다. 그리고 4차 산업을 뛰어넘은 5차 산업 시대에는 깨달은 인간들이 대거 출몰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시대가 난세가 영웅을 만들듯이 필요에 의해서, 본래의 필요에 의해서 인간이 나옵니다. 영웅이 필요하면 영웅을 내겠고, 깨달은 사람이 필요하면 본래의 의도에 의해서 깨달은 사람이 나오게 돼 있죠. 새로운 시대는 그런 시대예요. 마음 공부를 하지 않고, 그래서 마음이 열리지 않고 소통 못하는 인간은 초라하고 불쌍하고 인공지능만도 못한 그런 인간이 됩니다. 여러분, 마음 공부 꼭 열심히 하십시오. 그래서 소통하시고 창의적이고 예술성 강한 인간으로 우리가 적응하고 새로운 상생하는 사회에 알맞은 인간으로 여러분 꼭 새로 거듭나시기를 바라고요. 많은 자녀분들과 젊은 분들 많이 보내시고, 특히 젊은 분들, 나 미래에 어떻게 살아야 돼 이런 분들요, 자원성가 수행에 한번 와보세요. 미래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이 공부 왜 해야 되는지 분명히 해답이 여기 있어요. 많은 분들이, 지식인들이 4차 산업혁명 얘기는 하지만 대안을 못 내고 있죠.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우리 민족은 어떤 준비를 해야 돼? 인공지능을 만드는 기술이 없어? 막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인공지능 필요 없어요. 인공지능보다 더 위대한 인간이 있고요. 그 인간 중에서 가장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가슴이 발달한 한민족이 있잖아요. 한민족은요, 이 가슴이 가장 크고 넓어요. 발달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은 따뜻해요. 전 세계에서 가장 정의롭고 따뜻한 사람이 누구냐? 한민족이에요. 오랫동안 외세의 침략으로 관념이 두터워져서 지금 이렇게 된 거지, 저희 민족이 가장 정도 많고 사랑도 많고 가장 정의롭고 가장 멋진 민족이에요.
그런 인재들이 몇 천만 명이 있는데 무슨 인공지능이 필요합니까? 그 인재들을 풀 가동해서 마음 공부를 시키면 그게 전부 엄청난 자산이 되고 우리 민족이 발전하는 원동력이 되고 4차 산업혁명을 뛰어넘어서 5차 산업혁명까지 전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국가가 되는데, 많은 분들 마음 공부 오시는 게 막 힘들고 그러면 조금씩 책으로 먼저 접하세요. 마음 공부에 관한 책을 먼저 읽고 그런 거 접하고 자꾸 마음 열고 소통하는 거 하고 제 강의도 듣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강의도 좀 듣고 인문학 강의도 좀 듣고 하시다가 준비되시면 꼭 한번 오셔서 마음 공부하시기를, 그래서 새로운 시대를 대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